여러분 안녕하세요. 2026년 4월 1일 수요일. 오늘은 언론의 역할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언론. 과연 지금 우리는 언론다운 언론을 보고 듣고 있는 걸까요? 신문, 방송할 것 없이 많은 분들이 언론에 대한 깊은 불신과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불과 1년 6개월 전에 저의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볼까요? 어느 날 신문 보급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6개월간 무료로 신문을 구독한 뒤 이후 1년은 월 2만 원의 구독료를 내는 조건으로 1년 6개월 계약을 맺었습니다. 처음 받아본 신문은 동아일보였습니다. 첫 신문을 받아본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면이나 스포츠면을 제외한 전반적인 신문의 내용과 논조가 제가 기억하고 기대했던 한국에서 발행되는 신문의 모습과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특정 이념에 깊이 경도된 듯한 편향된 논조와 왜곡된 시각이 지면 가득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신문이 벌써 이렇게까지 좌편향되어 있다면 이 나라의 미래가 정말 큰일이 나겠구나 하는 심각한 걱정과 불안감이 앞섰습니다. 그래서 저는 곧바로 신문사에 연락해서 조선일보로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동아일보보다는 조금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시각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일말의 기대감에서였습니다. 그렇게 바꿔서 18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꾸준히 구독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선일보 역시 제가 처음 기대했던 정상적인 언론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것을 점차 깨달아갔습니다. 내용은 점차 특정 프레임에 갇히고 객관적인 사실 전달보다는 특정 정치적 시각을 강조하고 주입하려는 경향이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처음에 맺었던 계약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18개월이라는 약속된 기간을 꼬박 채웠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4월 1일 저는 신문 구독을 완전히 중단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이러한 경험은 비단 저만의 이야기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많은 국민들이 지금 언론에 대해 저와 비슷한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언론은 사회의 거울이자 민주주의를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언론은 과연 그 막중한 역할을 그리고 정직하게 수행하고 있을까요? 2026년 현재 한국 언론의 주요 동향을 살펴보면 이러한 우려와 불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언론 환경의 디지털 전환은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역 및 중소 언론사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방송사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신규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지역 신문의 디지털 역량 강화와 심층, 보도, 품질 향상을 위한 취재 장비 임대 예산도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언론이 새로운 시대에 적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뉴스 소비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에 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과 숏폼 콘텐츠를 통한 뉴스 소비가 크게 증가하는 반면 전통적인 종이신문 열독률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때 강세를 보였던 SNS 뉴스 이용률마저 하락 추세입니다. 이는 뉴스를 소비하는 방식이 파편화되고 다양해진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대중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선별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AI 기술의 활용 증가는 언론 환경에 또 다른 거대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뉴스 진행이나 기사 작성의 생성형 인공지능, GAI 활용이 적극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AI 기반 정보 탐색 환경은 기존의 검색 및 클릭 중심 뉴스 소비 방식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AI가 뉴스를 생산하고 편집하고 유통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하게 된다면 과연 우리가 접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중립성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판단과 윤리의식이 결여된 AI, 뉴스 생산은 오히려 더 큰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편향성 문제입니다.
한국 언론은 정치적 성향에 따라 보수지와 진보지로 구분되는 경향이 여전히 매우 강합니다. 특정 정치적 입장에 따라 특정 프레임을 강조하고 다른 관점을 배제하는 프레임 편향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독자들에게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하기보다는 특정 진영의 논리만을 일방적으로 주입하고 대중의 인식을 조작하려는 위험을 내포합니다. 대부분의 언론사가 같은 취재원에 의존하는 취재원 편중 현상도 문제입니다. 이는 보도 내용의 획일성을 야기하고 통신사 기사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의제가 반복적으로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독자들은 다양한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된 뉴스가 아닌 획일화되고 단순화된 정보만을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이 온라인 괴롭힘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가 부족하다는 점도 매우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언론인의 자유롭고 객관적인 취재 환경이 보장되어야만 건강한 언론이 설 수 있는데 온라인상의 무분별한 공격과 비난은 언론인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위축시켜 결국 언론 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언론 신뢰도는 여전히 세계적으로 낮은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사회 주요 기관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가 높지 않다는 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특히 언론에 대한 불신은 만연한 상태를 넘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온라인을 통해 접하는 뉴스에 대한 신뢰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뉴스를 소비하고 평가하는 방식과 기준이 기성세대와는 확연히 다를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매우 비판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포퓰리즘적 정치 경향이 기자들에 대한 증오를 부추기고 정치적 분열 속에서 특정 언론 매체가 무차별적으로 비판받는 상황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언론 관련 법규 및 윤리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방송법은 방송 광고와 편성 기준을 더욱 강화하여 공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언론 홍보비 지출 문제와 그 과정의 투명성 부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홍보비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되지 않는다면 언론의 독립성과 자율성은 더욱 훼손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는 변화하는 언론, 환경과 시대적 요구에 맞춰 새로운 신문윤리 강령을 채택했습니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독립성, 보도와 평론의 공정성, 명예 존중과 사생활 보호, 반론권과 독자의 권리 존중, 언론인의 품위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윤리 강령들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언론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끊임없이 성찰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지역 및 중소 언론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지역 언론의 공공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디지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중소 언론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허위 조작 정보, 즉 가짜뉴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 팩트 체커를 양성하고 민간 팩트 체크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배상제 도입 등 제도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폐해를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언론 스스로가 자정 능력을 갖추고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려는 확고한 의지를 갖추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정책과 지원도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요 이슈 및 전망을 살펴보면 AI 기술 확산에 따라 언론 산업의 구조적 위기가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뉴스룸은 단순한 정보 생산 조직을 넘어 신뢰 가능한 원천 정보와 맥락을 축적하고 관리하는 구조화된 지식, 조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언론의 역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정보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부여하며
독자들에게 통찰력을 제공하는 역할로 더욱 확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포털과 빅테크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현재의 뉴스, 유통 구조는 언론사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언론사들은 자체 플랫폼을 구축하고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커뮤니티 기반의 관계 구축 등을 통해 독자들과 직접 소통해야 한다는 주장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는 언론이 독자들에게 진정으로 다가가고 독자들의 깊은 신뢰를 회복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결국 지금의 언론은 존폐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경험했던 신문의 극심한 편향성, 그리고 웹 검색을 통해 알아본 2026년 한국 언론의 현주소는 우리 사회에 많은 고민과 시급한 과제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언론은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건강한 사회의 공론장을 형성하고 권력을 감시하며 올바른 여론을 조성하는 막중한 책임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언론은 특정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치고 특정 세력의 대변인 역할을 자처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국민들로 하여금 언론에 대한 불신을 심화시키고 결국 언론의 존재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는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언론이 더 이상 편향적이지 않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한 모습으로 조속히 돌아오기를 말입니다. 신문뿐만이 아닙니다. 텔레비전, 방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정직하고 공정한 방송이 그리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참된 언론이 이루어지기를 강력히 희망합니다. 특정 정파나 이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진실만을 추구하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궁극적으로는 건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가는데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언론이 되기를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언론에 바라는 최소한의 기대이자 언론이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의 미래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결국 언론 스스로의 끊임없는 노력과 자정의지, 그리고 국민들의 현명한 선택과 지속적인 감시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다시금 국민의 깊은 신뢰를 얻고 그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다하는 그날이 오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